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27K에 있다가 다시 28K로 올라갔고 그 뒤에 다시 27K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코인 시장 자체의 이슈도 있었고요. 또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더불어서 4월달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매달 이슈들이 있었고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달에도 굉장히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CVD 자료는 매일 전해드렸던 CVD 자료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CVD 자료도 결국은 파라메터 값, 즉 변수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본 다음에 이게 뭔가 특이점이 더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차트로 주식 매매도 하고 또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들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까지 모두 종합해가지고 매수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장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CVD 자료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단순히 하나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편향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CVD 자료에서도 매물대가 가격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또 고래 매수에서도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파라미터 값을 정교하게 하면은 이렇게 고래의 움직임들을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매수 매도벽 같은 경우도 얼만큼 물량이 있는지 이런 차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 지금 보면은 특이사항으로는 이 고래가 특히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다른 CVD 자료에서는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색 고래와 빨간 고래가 이제 매수를 했다. 그 말은 하락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이 고래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만약 이 보라고래가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표들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CVD 자료를 보면서 특이사항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질 때 매크로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이슈로 단기 하락을 했을 때는 고래들은 매집을 하는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슈가 그러니까 단기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제 정펑자오의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어제 코인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짱펑자오가 인터폴 적백 수배에 루머가 있었다라는 그 퍼드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고 바이낸스나 짱펑자오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숏 세력들이 이제 해먹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을 빠뜨릴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그걸 활용해서 가격을 빠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걔들은 돈을 먹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짱펑자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퍼드에 당하지 마라 그렇게 4라는 트위터를 날렸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찾아봤을 때 인터폴 적백 수배가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추적을 해야 되고 이 코비라는 애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얘도 요주의 인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제 이 짱펑자오 이슈 말고 한 가지 더 크게 있었던 이슈가 앨런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에 지금 트위터 로고 있는 곳에 도지 로고 그러니까 가볍게 바꿨던 적이 있어요. 사실 가벼운 건 아닌데 이렇게 바꾸면서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2021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가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일 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좀 지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크립토와 관련돼서 밀접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실제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도지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뭔가 달라졌다라고 뭐 완전 샤라웃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도지 가격이 굉장히 큰 펌핑이 있었다. 앨런 머스크의 움직임이 크립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걸 앨런 머스크도 느낀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PMI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슈가 됐던 게 지금 이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경기 침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메타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메타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빠졌어요. 빠진다라는 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고 있다라는 거와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경기 침체 메타는 2, 3개월 뒤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지표로 이제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경기 침체 메타 이유 말고 더 중요했던 게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감산한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 원유 감산한다고 나오고 원유가 실제로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영향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는 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금리 인하의 명분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악재구나라고 작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게 러시아와 중국과 사우디와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뭉쳐가지고 달러 결제를 위안화로 한다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미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산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가격이 올라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마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판을 둘러싼 악재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메타가 있고 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가지고 시계 제로의 상황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는 저희는 매니지먼트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매니지먼트의 가장 핵심은 분할 매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길, 마이웨이를 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자기들은 계속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에 1340조를 자기들이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1340조를 시장에 풀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근데 2013년 이후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유죠. 보면 9,494조 원의 국채를 매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경 정도가 시장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국채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재무부 부채가 3경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1경이라고 하면은 뭐 단순 수치로 봤을 때도 대단히 큰 숫자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리스크도 저희가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냐면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뭐 리날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은행 리스크들, 사실 은행 리스크도 며칠 사이에 또 쏙 들어갔는데 다른 이슈들이 계속 이제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국부펀드 비트코인 연구 안 하면 미치는 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 리날덴 같은 경우는 뭐 나오는 리포트 전부 다 보고 있고 굉장히 좀 잘 참고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좋아하세요. 이유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레가시 금융이 무너지면 결국 그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뿐만이 아니고 채택을 하고 있고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너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긴 게 이게 제가 빌드업인데 왜 가지고 왔냐면, 한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관련돼서 뭐 하잖아요. 근데 뭐 하는 게 이 뭐가 연구가 아니고요. 규제를 합니다. 규제만 해요. 규제만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입법을 발의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예요. 그러니까 자료 내놔라. 이 보장한다. 이제 CBDC를 암호화 자산에서 제외하고 통화신용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 자산의 경우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를 모두 보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 자산 업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입법이 되고 있고, 뭐 금융이 근거하면 말할 거 없죠. 한국은 연구를 하라는데 전 세계에서는 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이러니하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때 한국이 뒤처질까에 대해서 보면 뭐 사실 가지고 있는 개인들, 저희들이 이제 매수매도 하고 그 거래 볼륨이나 크립토 프로덕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퀄리티나, 왜냐면 외국에 있는 애들 중에도 한국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퀄리티에 비해서 봤을 때
위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이런 규제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게 조금 오늘 이게 여러 가지 보면서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도 지금 S&P에서도 디파이를 연구하려고 지금 한 연봉 한 2억 정도 주고요. 사람들 모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민간이든 국가든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잘 돼가지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또 되게 똑똑하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암호 자산 시장에도 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유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간 그렇게 돼 있고,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넘어가면은, 사실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또 변동을 하고 매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뭐 단기 쇼텀 홀더 SOPR을 보면은 매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익이 가장 안 나는 구간이 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쇼텀 홀더들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지점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은 좀 더 단기 롱의 뷰로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굉장히 크립토에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를 할 건데요. 작년 말부터 그 다음에 올해 1월, 2월, 3월, 그 다음에 4월까지 거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중요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받고 또 정보를 드렸던 것 같은데, 4월은 사실은 원래 3월 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샤팔라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바뀐 게 아니라 그 4월 달에 업그레이드 할 때 같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을 풀 수 있는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 된다고 했던 그게 4월 달에 이제 4월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월 달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을 둘러싼 LSD를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월부터 일부 기간 동안 하나의 메타가 될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원래 홀딩하시고 이더리움을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저도 이더리움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4월달 이후에 완벽하게 체질이 개선이 되고 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 생태계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챙겨야 된다. 지금 보면은 MVRVG가 비트코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에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버튼 라인을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저는 축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3K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격적인 부분은 뭐 제가 동의하거나 뭐 비동의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행동을 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크립토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위로, 궁극적으로 위로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고래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행동으로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월 달에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LSD 관련돼서도 좀 봐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LSD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TBL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변화, LSD라고 하면은 뭐 리도가 있죠. 리도가 있고, 그다음에 로켓풀이 있고, 그다음에 SFX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결국은 이더리움이 언스테이킹이 되게 되면은 이런 리퀴드 스테이킹 되는 에셋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4월 달에는 다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언스테이킹이 돼가지고 일부 물량이 매도가 돼요, 이더가. 그러면 너무 싸게 좋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매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결론은 저희 길을 계속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